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선수의 영양 섭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프리시즌의 영양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프리시즌은 시즌을 시작하기 전 기간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시간이 길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무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루를 잘 버티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하루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이 프리시즌 때 딱 목표를 잡고 내가 체지방을 어느 정도 빼야겠다, 근육량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다, 혹은 내가 어떤 기술이라든지 특정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내야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 이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리시즌은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시즌 동안 잘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내가 시즌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거를 여러 가지를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조금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때 연습하면 좋은 거 세 가지가 체중관리, 수분 섭취, 그 다음에 부스터 섭취 방법에 대해서요. 첫 번째로 체중관리예요. 먼저 체급이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 내가 65kg로 경기를 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은 체중을 65kg까지 빼요. 근데 이게 아니라 체중을 조금 더 감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체중을 올리는 방법을 저는 또 추천을 하기도 해요. 이런 방법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체중이 감소된 상태에서는 글리코겐과 수분이 줄어드는데 이는 컨디션과 경기력 하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이어트가 지속되어서 도달한 체중은 내 체력이 좋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중을 조금 더 회복한 다음에 경기 나가는 것을 권장하기도 해요. 물론 체중을 언제 측정하느냐, 즉 계측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계측 후에 내가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계측한 다음에 다다음 날 경기를 뛴다거나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때 영양 섭취를 잘 밀어 넣어줘서 몸을 회복한 다음에 그때 경기를 뛴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측을 한 다음에 조금 한두 시간 뒤 아니면 반나절 뒤에 경기를 뛰어야 된다라고 하면 몸을 충분하게 회복시켜 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론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나중에 시합 전, 중, 후 운동 영양 섭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프리시즌 때 전반적인 체조성에 대한 훈련, 즉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감소를 하고, 시즌 때는 체중 감량을 마무리해서 시간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그려서 내가 체중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빼놔야겠다, 그 다음에 이때는 내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이때는 체중을 빼야지, 요거를 이게 타임라인을 그려놔야지 그냥 나는 근육 증가하면서 이때는 체중 빼고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다이어트 기간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 열심히 해. 그거는 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중 하나예요. 다이어트 때는 근육 증가가 힘든데 그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내가 근육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근손실이 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근육 증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 증가와 체력 증가 같이 양적인 목표를 묶는 게 좋고, 체지방 감소를 할 때는 좀 기술 훈련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근육 증가와 체력 증가를 위해서는 체중 1kg당 1.6에서 2.2g의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충분히 탄수화물을 섭취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과 다르게 운동선수들은 하루에 운동 2번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 몸에 있는 글리코겐이 계속 고갈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조금 더 풍부한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여담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에 나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해외에서는 탄수화물 섭취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져요. 해외 전지훈련 나가는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밥식 문화라서 탄수화물 섭취하기가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해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문헌에 딱 나와 있어요. 선수들이 글리코겐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스켓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줘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선수들을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훈련 강도가 높다라고 하면 잠자기 2-3시간 전에 간단한 야식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떡이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렇게 섬유질이 적고 지방 함량이 적은 그런 식품들을 추천을 해주죠. 체지방을 감소할 때는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이 살짝 낮아지긴 하지만 한국인의 식사 형태상
단백질 섭취가 매우 낮아지는 식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 쓰는 게 좋아요. 뭐 냉모밀이라든지 비빔국수라든지. 사실상 면 위주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사를 할 때는 조금 더 내가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하고, 또한 칼로리 섭취를 살짝만 낮춰주는 게 좋아요. 운동하는 분들이 또 열정은 굉장히 넘치셔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내가 이제 체중을 빼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완전 적게 먹고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투머치한 거야. 그래서 근손실이 일어나요. 빼니까 근육도 빠져, 체력이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음식 섭취량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유산소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수분 섭취. 운동 중 스포츠 드링크는 운동선수에게 참 좋은 아이템이에요. 수분과 전해질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아요. 특히나 운동량이 많아서 식사에서 칼로리 섭취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스포츠 드링크는 좋은 에너지 급원이 될 수가 있어요. 간혹 선수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수들의 피로감 중 하나가 충분하지 못한 에너지를 섭취해서일 수도 있어요. 선수들의 피로감 중 대부분이 충분한 에너지 섭취를 못해서 그로 인한 피로감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운동 중 스포츠는 단순히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급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수들이 스포츠 드링크에 대한 중요성도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분 섭취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갈증이 나서 수분 섭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우리 몸의 탈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수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과도한 수분 섭취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 중에 얼마큼 수분 섭취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갈증을 느껴서 수분 섭취를 하면 그건 이미 늦은 거니까 내가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자, 막 많이 하면 좋겠지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호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적절한 수분 섭취 양이라는 게 그게 따로 존재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개개인에 대한 소화 능력이기도 하고 나의 운동 종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해봐야 돼요. 내가 운동 중에 얼마큼 마실 수 있는지, 또 그것도 습관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막 시합 도중에 막 내가 긴장되어 있는 상태야. 그때 소화 능력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습관이 들어있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소극적으로 마셔요. 입만 적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 섭취에 대한 연습을 프리시즌에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스포츠 드링크는 맛 또한 중요해서 내가 맛있어하는 제품,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제품이 소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 운동 강도에 맞는 농도와 섭취량, 아까도 말했죠? 그 양을 찾아야 된다고. 근데 농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는 강도가 너무 높으면 막 몸을 격렬하게 흔들거나 막 움직이는 운동이다. 그럴 경우에는 농도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동현준이 저는 이때 뭐만 마시면 그냥 속이 더부룩해요. 마시면 안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럼 농도를 조금 더 낮춰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잘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포츠 드링크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게토레이 파우더를 좋아해요. 파우더로 되어 있어서 제가 원하는 농도랑 양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응용해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선호를 하죠. 제일 선호하는 방법은 게토레이에 무마 BCA를 섞어 먹는 거를 제일 선호해요. 그 다음으로는 부스터예요. 부스터는 카페인이 메인이 되어서 운동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운동선수들의 체력과 피로도에 큰 영향을 줘요. 부스터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를 흥분시켜주는 것, 또 하나는 유산소 수행 능력을 올려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흥분감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흥분시켜줘서 각성시켜주는 거죠. 이 효과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프로급 선수들의 카페인으로 유도된 흥분 상태나 본인이 집중해서 끌어올린 흥분 상태나 그게 비슷하다 보니까 카페인에 대한 효과가 말이 많은 거예요. 야, 카페인을 안 먹어도 나는 똑같은 수행 능력을 발휘하는데 카페인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근데 팩트는 카페인을 통한 나의 흥분, 고조,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적당한 카페인으로 흥분감을 유도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카페인에 대한 부작용이에요. 카페인이 이런 흥분감 고조라든지 그런 것들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얘에 의존하는 습관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인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서 내가 훈련할 때 얘 없으면 못하는 거야. 난 부스터 없으면 훈련 못해. 나는 그러니까 부스터 먹으면 훈련이 잘 되고 기분이 좋으니까 집중도 잘 되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도 계속 먹게 되다 보니까 불면이나 피로감에 노출되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훈련이나 시합 때 카페인을 어느 정도 활용해줘서 이거를 좋은 아이템으로서 활용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의존해서는 안 돼요. 의존증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카페인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효과가 점점 감소되는데, 이때는 휴지기를 가져주는 게 좋아요. 무카페인 식단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그냥 아예 카페인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휴지기를 가져주는 게 좋고, 휴지기를 가져주지 않는 경우는 이게 효과가 점점 반감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계속 강한 걸 찾는 거예요. 더 많이, 더 자극적인 거. 근데 오히려 그래서는 그냥 빙빙빙빙빙 막 몸이 윙윙윙윙 돌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나의 중추신경계 피로도는 점점 계속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수들이 결국에는 무기력증이라든지 심한 불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또 하루 이틀 쉬어준다라고 해서 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만성적인 피로가 생긴 경우에는 내가 좀 더 긴 시간을 쉬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이 이렇게 닳아버리기 전에 조금 리프레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프리시즌 때는 부스터 휴지기를 활용해서 훈련하는 방법이랑 내가 시합 때 부스터를 얼마나 섭취하면 좋은지도 알아야 돼요. 카페인은 사람마다 민감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카페인 섭취량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3가지, 적정 체중과 근육량, 체지방을 맞추는 계획성, 그리고 내 운동 강도와 소화 능력에 맞는 수분 섭취량 찾기, 그리고 나에게 맞는 부스터 섭취와 활용 방법 찾기, 이렇게 3가지가 프리시즌 때 풀어나가면 좋은 숙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동빠.